안녕하세요. 덕구TV 건덕근 김고은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안 먹는 아이들 너무 걱정이 많이들 되시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답이 없어요. 제가 항상 진료실에서도 얘기할 때 안 먹는 애들 잘 먹게 하면 그건 노벨상 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뭐 약을 먹여서 먹을 수도 없고 뭐 콧줄을 껴서 먹을 수도 없고 혼낸다고 먹는 것도 아니고 저희 둘째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음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아 맛있다 그 끝이야. 그래서 계속 입에 물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빨도 썩어요. 맞아. 그래서 잘 씹지 않고 음식에 대한 흥미가 많지는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먹일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얘가 안 먹는 애는 맞나? 이게 섭식 장애라고 하죠. 진짜 뭐 거식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폭식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질환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고 그리고 또 안 먹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올바른 먹이는 방법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고 뻔한 얘기인데 쉽지 않은 그런 걸 수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섭식 장애 우리가 뭐 어떤 거 또 나도 진행 또 나왔다 진행병. 섭식 장애. 나누겠어요. 섭식 장애 뭐 어쩌라고? 주로 이제 거식증이 있고 폭식증이 있죠. 이제 정말 이거는 이제 정신과적 질환으로 다른 신체 문제는 없는데 너무 안 먹는 그다음에 너무 폭식증은 보통은 과하게 먹고 토하는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어린애기들한테는 별로 없어요. 주로는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심리적 허기를 보통은 먹는 걸로 푸는 경우가 이제 폭식증이고 거식증은 굉장히 자기한테 강박적으로 완고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요즘 아이돌들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말랐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신체상이 조금 잘못되면서 거식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본 거식증 환자는 키가 한 160 정도인데 몸무게가 한 30kg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걔도 이제 사춘기였는데 계속 다이어트를 해요. 그래서 어디가 살쪘다고 하니 물어봤었을 때 이 눈두덩이 살이 안 빠진다고 그래서 굶었어요. 근데 실제로 거식증은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안 먹다 보면은 자기 몸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심장 근육을 녹이기 시작하면은 심장마비가 오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식증 같은 경우에는 입원 치료해야 되는 거고. 근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안타깝긴 해요. 왜냐면 본인이 진짜 그쵸. 안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몸에서 약간 거부를 한다고 해야 되나? 먹고 싶은데 먹으면 토가 나오고 이런 그렇더라고요. 것들이어서 그리고 거식증인 아이들을 갑자기 먹이면 또 몸에서 이렇게 그 막 전해질 같은 게 다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시기를 늘려나가야 되면서 심리치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병행해야 돼요. 그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긴 시간 부모님의 영향도 있고 이 사춘기에서 친구들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흔치 않다. 맞아. 청소년기는 이제 뭐 흔치는 않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로 치부해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 이제 그거보다 어린 아이들한테 섭식 장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 말 그대로 1차적으로는 아이들이 실제로는 잘 먹고 체중 증가가 잘 되고 있는데 부모가 너무 많이 먹이고 싶어 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성장의 발달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먹으니까 막 더 먹이려고 하는 또 어떤 애들은 체질적으로 살이 안 찌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먹었는데도 왜 살이 안 찌죠? 그래서 막 더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그런 이제 과잉 기대로 대한 오인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아이가 그냥 음식에 관심이 없어. 너무 주의가 산만해. 먹으려고 하면 막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여기저기 막 다녀야 되는 거예요. 호기심이 많아서 음식 섭취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 섭식 장애가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상호작용을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아이가 먹으려고 우리가 주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둘이 그 상호작용이 잘 되지를 않아서 애가 안 먹는 거예요. 그런 사실 영양 결핍이나 이런 걸로 갈 수가 있어요. 또 그냥 예민한 아이들 말 그대로 편식 나 이거 싫어 이건 맛이 싫어 이건 어떻고 싫어 그래서 음식 자체를 그냥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외상 후 트라우마처럼 있어요. 뭔가 얘가 딱 뭘 먹었는데 목에 걸렸었어. 그러고 나서 한번 탁 토해내고 나서부터는 뭔가 음식을 먹으면 자기 목에 걸릴 것 같은 두려움이나 아니면 이거는 나 예전에 걸렸었기 때문에 힘들어라는 그런 게 꽂혀서 그다음부터 이제 음식을 좀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조금 개입이 되거나 아니면 음식 형태를 바꿔가면서 적응을 천천히 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냥 뭔가 기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정말 체력이 저하가 됐거나 만성 질환 같은 게 뭔가 생기거나 뭐 안 좋은 질환이 생겨서 입맛 자체를 떨어뜨려서 제가 잘 먹던 애들이 갑자기 안 먹고 식욕 부진이 생겼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기질적인 검사가 좀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안 먹는 아이들은 이러이러한
여러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잘 먹이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럼 일단은 우리 올바른 먹이는 방법,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할 거예요. 자, 1차적으로는 식사 시간을 길게 잡아주면 안 됩니다. 20분에서 30분 이내에 식사를 끝내야 되고, 식사를 잘 하지 않는 아이들은 간식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간식을 다 피하는 걸로 하고, 주변에 시선을 분산시킬 만한 거, TV, 책. 사실 진짜 부모가 되면 내가 너무 안 먹으면 아이패드라도 보여주면서 진짜 그냥 무의식 중에 너 빨리 먹어, 안 그러면 끌 거야 막 이러고 싶어요. 나도 심지어 그럴 때도 있어. 우리 둘째가 너무 안 먹으니까.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너무 당연하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책, TV, 패드 이런 거 다 치우고 식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식욕을 땡길 수 있게 최대한 공복 시간을 좀 지켜주셔야 돼요. 적어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간식 없이, 다른 음식 없이 이제 군것질거리 주지 말고 식사를 띄어서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루 3끼를 먹는데 아침을 먹고 아침, 점심 사이는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우리가 막 8시, 9시에 아침을 먹고 가면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점심 먹는 시간이 대부분 1시 전이에요. 12시. 맞아요. 그러면은 뭐 한 3-4시간마다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 사이에는 군것질 같은 걸 시키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먹게끔 하는 연습, 자기가 숟가락 들고 흘리던 뭐 하던 이제 먹이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시켜주고, 한번 박수도 좀 쳐주고 그리고 이제 왜 안 먹고 흘리고 뭐 이럴 때 우리가 윽박지르거나 아이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아이를 위축시키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음식에 대한 거부감,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가 있는 아이들은 그거를 막 계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출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한 5번에서 15번 정도 오늘 또 이게 들어가 있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난 또 빼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먹여보는 거를 억지로 억압은 아니지만 계속 노출을 시켜서 이제 낯선 음식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줄 필요는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막 그런 아까 말한 거식증이나 이런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아이를 먹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 안 먹는 아이들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너무 당연하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이제 요약을 하자면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은 1번은 20분을 즐겁게 먹이고요. 20분 끝나고 나면 그냥 뚜껑 닫고 땡이에요. 그냥 끝. 그리고 제가 항상 부모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우리나라 애들이 못 먹어서 못 크는 애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안 먹었다고 키 안 크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부모님이 얘가 먹었으면 하는 걸로 차려주셔라. 브로콜리 입에도 안 돼도 그냥 놓는 거예요. 맞아요. 안 먹어도 돼요. 눈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애들은 이 음식이 낯선 거는 애들은 이제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부하는 건데, 계속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익숙하게 만드는 거라서 위험하지 않다는 거를 인정을 시켜주려면 어머니들 막 그러시거든요. 본인도 브로콜리 안 좋아하는데 아이 맛있다 막 앞에서 먹어요. 그런다고 애들이 먹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차려놓고 내가 얘가 먹었으면 하는 걸로 차려놓고 그 안에서 아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딱 20분 하고 그냥 끝.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식사를 하셔라.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집에서 먹일 때면 어머니들은 막 서서 막 이렇게 급하게 먹고 아이 계속 이렇게 이것만 먹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이 낯선 자극이 제일 예민한 감각인 입으로 들어오는 게 참 불쾌한 일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데도. 그러면은 앞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드셔야 돼요. 그러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부모님이 먹는 거는 애들은 다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먹는 음식은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면 돼요. 이제 그게 제일 기본 원칙이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 이제 양육 태도 검사 이런 거를 해보면 부모님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게 식탁에서예요. 평소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는 엄청 단호하게 자는 거, 뭐 씻기는 거 되게 단호하게 잘 하시다가 먹는 거에서 주도권이 아이한테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일관성이 무너지면서 이게 아이들을 훈육하고 핸들링하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안 먹는 게 일종의 부모를 핸들링하는 무기처럼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가 오늘 좀 속상하겠다. 나 안 먹어. 이런 거에 절대로 말리시지 말라. 그냥 안 먹어? 그래도 식사 시간은 20분이야. 뭐 안 먹으면 일단 먹어. 그리고 나는 내 밥을 먹어요. 그리고 얘가 좋아할 만한 좀 떠먹여주고 아니면 뚜껑 닫고 끝. 밥 먹는 식탁 자리에서 절대로 양육의 주도권을 아이한테 뺏기지 마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주옥 같은 말인데 참 어렵죠. 근데 그래. 그게 부모님이 그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음식 쓰레기 만들고 싶지 않거든. 그럼 내가 먹어야지. 결국 다 주워서 이제 내 입으로 들어가니까 엄마는 찌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 먹이는 방법에 대한 약간 기본적인 말씀을 방법에 대해서 드려봤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유익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